치석이 얼마나 많았냐면 치아 사이 프록시말에 스케일러를 대고서 톡톡톡 건드려가지고 핀셋으로 치석을 이렇게 물뽑듯이 막 뽑아냈어요. 막 거기서 막 피가 막 숭숭숭숭 올라. 안녕하세요, 가스댁입니다. 어떻게 지난번 미백 영상 잘 보셨을까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면서 치과에 내원하시기 꺼려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환자분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상을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제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희 집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촬영을 집에서 조금 해볼 예정이니까 좀 어색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아프냐고요? 스케일링 하고 나면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치아를 깎아내냐고요? 그와 관련된 명쾌한 해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먼저 스케일링은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해내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럼 스케일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음식을 드시면 음식물 찌꺼기들과 입속에 있었던 세균들이 만나서 치태를 형성을 하게 돼요. 치태는 흔히 말해서 플라그라고 하는 건데 치아 표면에 밀가루 때같이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치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태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된다 하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치태는 양치질로도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 치태를 제대로 제거를 안 했다 하면은 잇몸 끝부분이 살짝 빨갛게 부어오르는 치은염이 생기게 돼요. 치은염이 생기면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게 되지만 양치를 잘 해주면 금방 해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은염을 방치를 하고 계속 뒀다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 뼈가 녹게 되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거든요. 치주염은 양치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꼭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안쪽에 있는 잇몸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는 치주 쏙파수를 받아야지 회복이 됩니다. 치주염인데도 방치를 하고 계속 그냥 뒀다 한다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점점 더 녹게 되고 잇몸 뿌리가 더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치예요. 풍치, 바람풍, 치아치. 그래서 치아에 바람이 든 듯 치아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치아가 시린 증상, 이게 바로 풍치거든요. 풍치도 제대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오래 둔다고 하면 발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스케일링에 흔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를 다 깎아낸다, 치아가 막 많이 시리고 치아 사이에 막 구멍이 생기고 막 그런다,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데, 제가 2년차 때 진료실에서 근무를 할 때 한 평생을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아보신 적이 없던 할아버지 환자분이 내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 치아가 점점 날이 갈수록 길어진다, 왜 이렇게 치아가 길어지냐 라고 해서 오셨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구강내를 직접 시진을 해서 보니까 웬걸 치석이 엄청 붙어있는 거예요. 치석이 막 엄청 붙어 있어서 환자분은 그걸 치아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스케일링 오더를 내려주셨고,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환자분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구강내 사진을 좀 찍어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치아가 아니라 치석입니다. 요거는 스케일링으로 제가 톡톡톡 부셔서 없애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치아를 깎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면 치아가 좀 시릴 수가 있어요. 치아들이 오히려 막 흔들흔들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죠. 치석이 얼마나 많았냐면 치아에 치석이 붙어있는데 치아 사이 프록시말에 스케일러를 대고서 톡톡톡 건드려가지고 핀셋으로 치석을 이렇게 물뽑듯이 막 뽑아냈어요. 막 치석이 막 이렇게 뽑아냈다니까? 거기서 막 피가 막 숭숭숭숭 올라오고 발치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막 20-30분을 넘게 막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환자분께 이제 울량치 하시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웬걸 환자분이 피가 이렇게 나고 막 이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놓고 다 갈아냈다고 막 시리다고 막 물만 닿는 듯 시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직전에 다 설명도 드리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진 다시 보여드리고 막혀있던 석션 팁도 다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냐, 치아 깎았다고 오해하실 거고 치아 시리다고 하실 거고 흔들린다고 하실 거고 말씀드리지 않냐,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서 조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초음파 스케일러거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쳐서 치석을 부셔서 제거를 하는 거라서 치아를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치아에 치석이 이불처럼 붙어있던 거를 제거를 하니까 치아가 일시적으로 조금 시릴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내면은 금방 해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치아에 치석이 막 많이 붙어있는 경우는 오히려 치석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으쌰으쌰 막 잡고 있다가 이거를 막 제거를 하니까 치아들이 오히려 흔들릴 수는 있는데, 흔들리는 게 걱정이 돼서 치석 제거를 안 한다면 잇몸뼈가 점점 높고 결국에는 치석과 뭉태기로 한 번에 이렇게 쑥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스케일링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스케일링 하면 많이 아픈가요? 스케일링은 사실 건강한 잇몸이라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막 긁어내고 막 하는 게 오히려 시원하고 좋은데,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 치석이 좀 많은 분들은 아플 수는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잇몸이라면 선홍빛의 귤껍질 같은 표면들이 잘 살아있고 탄력성을 갖는 그런 잇몸이 건강한 잇몸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하면 피가 안 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하건 못하건 피가 날 사람은 무조건 피가 나요. 왜냐면 칫솔질로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스케일링으로 건드렸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납니까? 근데 다만 이 숙련되어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플 만한 부분은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 부드럽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아플 수는 있어도 피는 나게 돼요. 그러면 치석 제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꾸준히 받아도 되냐?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보험 처리를 해주니까 좀 부담 없이 받는데,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비급여잖아요. 치과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계속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다. 받으시면 좋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가격이 이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보험이 되잖아요. 저렴하니까 받으시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받고 하면은 결국에는 치주염이 생기고 풍치가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를 발치하고 막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기회비용이 너무 비싸요. 적으면 50배에서 10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니까 간단하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케일링 주의사항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볼게요. 스케일링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환자분이라면 사실상 뭐 딱히 주의할 점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잇몸이 좀 부어 있었거나 염증이 조금 있었던 환자분의 경우에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 피가 조금씩 배어나올 수도 있고, 맵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느낄 수는 있지만 금방 적응은 되실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스케일링과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하나로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과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다음번 영상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교정도 궁금하다, 임플란트도 궁금하다, 입냄새 막 이런 것도 궁금하다, 되게 많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의견들 잘 종합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계속 기획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축해 둘 테니까, 앞으로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 기획했으면 좋겠는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